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1번 손실보상 요건은 특별한 희생이죠. 사회적 제약이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2번 손실보상은 직접 침해에 대한 보상이다. 간접적 침해에 대한 보상은 수용적 침해를 말합니다. 3번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현존하는 구체적 이익에 하죠. 그래서 지가 상승의 기대와 같은 기대이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번 제한의 성질, 정도를 기준으로 특별한 희생을 판단하는 견해는 실질설. 형식설은 침해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하는 단순한 형식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고, 물론 실질설도 이것만 갖고는 타당하지 않고 모두 종합 검토한다는 게 통설 판례가 되죠. 5번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부정하는 견해는 대법원 입장이다. 즉 수용이 아니라 제한에 불과하니까 보상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번 방침 기준설에 따르면 근거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 침해 행위는 적법하다. 이 견해에 따르면 보상 규정이 없는 법률, 즉 헌법에서 보상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입법 방침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없어도 그 법률은 합헌이고 그에 따른 처분은 적법하다, 이렇게 됩니다. 7번 보상 규정이 없을 때 배상을 인정하는 견해는 위헌무효설이다 라가 되는 거죠. 그 다음 8번 보상 규정이 없을 때 배상 인정하는 견해는, 즉 똑같은 문제인데 위헌무효설을 다른 말로 입법부에 대한 직접 효력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직접 효력설은 국민에 대한 직접 효력설이고 위헌무효설은 입법부에 대한 직접 효력설이 됩니다. 9번 완전보상설 중 통설은 부대적 손실까지, 즉 이사비용까지 보상하는 것을 완전보상이라고 하죠. 10번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이다. 사업시행자는 국가도 있고 공무수탁 사인도 있습니다. 11번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형식적 당사소송이죠.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당사소송인데 실질적으로 행정처분 다투다 보니까 껍데기는 당소, 알맹이는 항고, 당항 그랬죠. 12번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손실보상금 증액소송은, 즉 증액소송이죠. 돈 달라고 요구하는 거니까 한쪽 당사자인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제기를 불복하는 것은 토지수용위원회라고 하는 행정청 피고로 하지만 돈 달라고 제기하는 것은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말이죠. 13번 생활보상이란 생활을 보상하는 거니까 총체금액, 즉 개개의 재산권 보상에다가 단골 등을 돈으로 환산한 총체금액, 전체금액에 대한 보상을 뜻합니다. 14번 수용유사침해행위란 수용에 유사한 거죠. 즉 보상규정 없는 수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상규정 없다 보니까 근거법률이 위헌이고 무효가 되니까 그에 따른 처분은 위법하고, 하지만 무과실이다. 위법, 무책임 경우죠. 그 다음 15번 사업손실보상은 간접적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수용적 침해 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6번 불가분 조항, 즉 보상 수용 규정 만들 때 보상 규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위헌무효설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헌법 조항을 불가분 조항으로 파악하는 견해는 바로 수용 유사 침해 이론과 관계가 있습니다. 17번 수용적 침해 행위와 수용 유사 침해 행위는 행위면에서 구별되죠. 수용적 침해 행위는 적법한 침해 행위고 수용 유사 침해 행위는 위법 무과실이니까 위법하죠. 하지만 결과면에서 손실을 본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18번 오늘날 결과제거 청구권의 대상은 행정, 작용으로 확대가 됐죠. 그래서 수용처분 같은 행제행위 결과제거에서 위반 사실의 공표 같은 기타 행정작용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19번 결과제거 청구권은 즉 사실행위로 인한 침해도 성립하지만 사실상 이익을 침해한 경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이익을 침해해야 됩니다. 20번 결과제거 청구권은 행정행위 하자가 무효인 경우에 성립하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할 때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1번 결과제거 청구의 내용은 소극적인 원상회복이다. 즉 침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거지 가정적 상태, 적극적 원상회복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4장 행정소송. 1번 오늘날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도 이제 3심제로 바뀌었죠. 지방법원급으로 행정법원 신설해서
2번 행정법원은 지방법원급으로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3심자가 된 거죠. 3번 의무이행소송은 상대방의 신청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방치하니까 그것을 뒤집어 달라, 즉 처분 이후의 방법이니까 사후적 구제 방법이 되죠. 사전적 구제는 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입니다. 4번 취소송은 형성의 소이다, 즉 취소함으로써 처분이 바로 사라지는 소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배상은 배상 의무를 부여하는 이행의 소지만 취소송은 형성의 소입니다. 5번 항고소송이란 공권력에 대항하는 소송이죠. 당사자소송이란 대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6번 행정청에 대한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은 의무이행소송이죠. 즉 신청을 전제로 거부하거나 방치한 다음에 그것을 뒤집어 달라 하는 사후적 구제. 그러나 예방적 부작위는 신청도 없이 처분을 하기도 전에 미리 막아달라고 하는 사전적 구제 방법입니다. 7번 당사자를 피고로 하지만 처분을 다툰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당사자 소송인데 실질적으로 행정처분 다투니까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 하죠. 그래서 껍데기 당, 알맹이 항, 당항 했습니다. 8번 취소송의 소송물은, 즉 심판 대상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 되는 거죠. 개개의 사유만 심사하게 되면 어떤 행정처분이 위법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동일한 소송이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법성 전체라고 판단하는 거죠. 9번 피고 소재지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것은 토지 관할이다. 그러나 고등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에서 1심을 시작한다는 것은 심급 관할이죠. 10번 토지 관할은 임의 관할이다. 즉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급 관할, 지방법원이냐 고등법원이냐 이런 것들은 함부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닌 전속 관할이 되는 거죠. 심급 관할은 전속 관할이고 토지 관할은 임의 관할이다. 이렇게 되죠. 11번 중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과거에는 한다였는데, 즉 피고 소재지 말고 대법원 소재지만 하는 것인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할 수 있도록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대법원 소재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기관의 장이 피고이거나 국가사무를 위탁받은 경우, 즉 중국, 중앙, 국가사무 위탁 두 가지죠. 12번 관할 위반 시 이송은, 즉 위반했을 때 이송은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는 겁니다. 그러나 관할 위반이 없지만 편의상 이송하는 것은 관련 청구성이죠. 관할 법원 이송은 민소법 준용한 결과고 관련 청구 이송이 행정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3번 관련 청구 이송은 행소법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14번 관련 청구의 이송은, 즉 원래 이송하면 소송 두 가지가 병합됩니다. 원래 원칙은 동종 절차만 병합되는데 우리 행정소송법은 이종 절차도 가능한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5번 구체적 사건에서 본원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지위는 당사자 적격이다. 능력이란, 당사자 능력이란 일반적 능력, 적격이란 구체적 사건에서 판단받을 자격, 이렇게 되는 거죠. 16번 협의의 소의 이익은 소송 요건이죠. 처분 요건은 주내 절형, 그래서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을 말하고 소송 요건은 원, 대, 협, 원고적격, 대상적격, 협의의 소익 같은 걸 말합니다. 17번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 관계법상 가중처분이 있으면 소익이 인정되죠. 즉 가중처분이 법률에 있는지 행정규칙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어디에 있든 간에 가중처분이 있으면 소익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중처분 받을 위험성이 없어진 경우만 부정되는 거죠. 18번 취소송의 피고적격은 행정청이죠. 즉 시장이냐 시냐, 시장을 말하죠. 당사자송은 말 그대로 당사자, 즉 권리 주체를 피고로 하게 됩니다. 19번 권한이 위임된 경우, 위임되면 수임청 명의로 처분하기 때문에 수임청 상대로 취소를 제기하죠. 그러나 내부 위임된 경우에는 위임청 명의로 처분하기 때문에 위임청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위, 수, 내, 위 그랬죠. 21번 대리권이 수여되면 대피, 피대리청, 즉 원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처분한 경우 그때는 명의자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죠.
22번 주된 당사자와 저촉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참가인은 제3자죠. 소송 참가는 3자 참가와 행정청 참가가 있는데 3자가 참가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주된 당사자 피고와 저촉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23번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즉 재결에 대해서는 다시는 심판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으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물론 소송의 대상도 원칙은 원처분인데 고유한 위법이 있다면 재결도 대상이 된다. 그 뜻입니다. 24번 대통령 행위는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즉 대통령 행위는 행정청의 최상급이기 때문에 심판할 기간이 없죠. 심판 대상은 될 수가 없고 이론상 실정법상으로도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의 대상은 될 수 있는데 단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면 될 수 없는 거죠. 25번 거부 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필요하다는 견해는 판례 입장이죠. 학설은 조문대로 공권력 행사의 거부니까 별도로 신청권을 요구하진 않지만 우리 판례는 거부 처분이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법조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법규상이란 성문법을 말하고 조리상이란 불문법상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거죠. 26번 재결 자체에 고연위법이 없으면 자 있으면 대상이 되니까 없으면 대상이 안 되니까 대상이 안 되면 각할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위법이 없다라고 본원심사했으니까 적법하면 기각 판결이죠. 우리 우리 판례는 현실을 강조해가지고 각하보다는 기각으로 끝낸다는 입장입니다. 27번 국세나 관세는 필요적 전치제도이다. 지금은 지방세도 마찬가지. 원칙은 임의적 전치지만 예외적으로 개별법상 필요전치죠. 대표적으로 국세, 관세, 지방세 등이 있습니다. 28번 동종사건의 기각재결이 있으면 백전백패죠. 다 졌다는 얘기니까 다시 심판을 제기할 필요도 없다. 입구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제기 불효사유죠.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다. 그러면 급해 죽겠는데 재결이 없다 할 때는 재결 불효사유. 그래서 소송법에 재기 불효 4가지와 재결 불효 4가지가 각각 명시가 되어 있죠.